자, 오늘은 급수에 대해서 이제 좀 이번 시간에 좀 해볼 텐데, 아까 수업 시간에 이 32번에 자, 1번 문제, 이 부분분수 이용해서 부분분수 이용해서 이제 급수를 구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급수는 자, 첫 번째 부분합 S라는 걸 구한 다음에 이 내용이 수원에서 말한 수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리미트 s를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급수의 값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분수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뒤에 연수 문제 좀 있으니까 얘도 자, 얘를 일반항으로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게 부분합. 얘가 이제 부분합 SN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자, 두 번째 단계는 여기 이제 리미트 SN을 취해서 구체적인 값을 구하는 게 급수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급수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나왔는데, 자, 이제 역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예.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 급수가 수렴을 하면, 자, 첫 번째, 급수가 수렴을 하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무조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우라는 내용이 있어요. 대우는 뭐냐면 부정을 한 다음에 바꾸는 거야. 그러면 자, 얘를 부정하게 되면 리미트, 즉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자, 급수는 무조건 발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1에서 배운 명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 P이면 화살표죠. P이면 Q이다. 이 화살표를 뭐뭐 이면이라고 읽어. 자, P이면 Q이다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P가 되고, 화살표 이면 자, Q이다. 그래서 이 대우라는 게 뭐냐면, 대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수학에서 정의를 하느냐, 각각 부정을 한 다음에 이 P하고 Q를 바꾸는 거야. 대우는 뭐가 되냐면, 나Q이면 나P다가 대우가 되어서 요 두 개의 참하고 거짓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자, Q에 해당되는 부분이 리미트의 AN이 0이기 때문에 걔를 부정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발산이에요. 볼 필요도 없어. 자, 왜 그러느냐? 얘가 일반항이죠. 자, 이 시그마 다음에 있는 게 무조건 일반항이야. 얘 일반항의 리미트 값을 취해보면, 자, 리미트 값을 취해보면은 얼마가 되느냐? 2n 플러스 1분의 3n이 되니까, 자, 무한대로 가죠. 극한값은 얼마가 되니? 이거 무한대로 갈 때예요. 자, 극한값은 2분의 3이 되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얘네들의 비가 극한값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가 0이 안 돼. 극한값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안 되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2분의 3이니까 0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급수는. 이거면 이 급수는 무조건 발산. 얘도 마찬가지. 자, 요 놈의 극한값을 취해서 극한값 취해보면 얘는 진동 상태니까, 자, 진동 상태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얘 무조건 발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P면 Q이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라고 하게 되면,
자, 이 명제의 대우는 뭐가 되냐면 대우는 부정을 한 다음에 바꾸니까 나 Q이면 나 P이다. 그래서 명제하고 대우의 참거짓은 항상 일치. 그 다음에 이제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은 거꾸로 하니까 뒤집는 거예요. 그럼 Q이면 P이다가 되어서, 자, 이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참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어떤 사실이냐, 명제하고 대우는 참 거짓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무조건 거짓. 그런데 자, 얘네들은 한 몸이지만 역은 몰라요.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역의 경우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의 역이 뭐가 되냐면 대우는 이제 잠깐 지울게요. 대우는 했고, 자, 그러면 요 놈의 역은 뭐가 되냐면, 자, 리미트 an이 0이면 바꾸는 거야. 급수는 수렴합니다. 얘는 참이 되진 않아요. 무조건.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된다고 그래서 급수가 무조건 수렴하는 게 있고,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답을 다 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된다. 이 사실이야. 자, 이게 그럼 무슨 예가 되느냐?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n-3은 만약에 2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요 놈을 일반항으로 하는, 자, 이게 급수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급수가 얼마에 2라는 값을 가지니까 2에 수렴을 하는 거야. 자, 급수가 수렴하니까, 자, 이 급수의 일반항은 무조건 뭐가 된다? 시그마 다음에 있는 게 일반항이죠. 그러면 이제 an-3이 일반항이 되어서 얘의 극한값은 무조건 0이 되니까, 자, 리미트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야. 그리고 자,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수렴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부분합을 구하고 그 값이 일정한 값을 가지면 수렴이고 값을 갖지 않으면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안 되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발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34번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어차피 자,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는 분배가 가능하니까, 자, 얘는 우리가 요 값을 그냥 라지 A로, 그 다음에 요 값을 만약에 라지 B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자, 요 식은 뭐가 되냐면 2A 빼기 B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2A죠. 쏘리. 자, 2A 자, 더하기 3B가 되어서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되게 쉬운 문제고, 자, 여기 나오죠. 자, 발산함을 설명하는 과정인데, 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일반항이 이거죠. 자, 일반항이 n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리미트 해보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n분의 1의 극한값은 0이죠. 자, 그러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된다라고 해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된다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얘는 모릅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처럼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 보면 다시,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게 이런 급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자, n분의 1이라는 두 급수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자, 1번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고, 왜 그러느냐? 자, 이 일반항의 극한값 구해보면, 자, 리미트 n 플러스 1분의 n의 극한값은 1이죠. 이 최고창의 개수 입히니까 쉽게 말하면 0이 안 돼. 0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닌 건 값을 구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발산.
근데 얘는 일반항 극한값 구해보면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0이 됐죠. 그러면 얘의 이 급수는 무조건 수렴하는 게 아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계 어떻게 구해? Sn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리미트의 Sn 값을 구체적으로 구해서 얘가 값이 나오면 수렴, 안 나오면 발산,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간단하게 급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급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가 더 쉬워요. 그러면 이제 등비급수라는 건 뭐냐면, 자, 급수라는 것 자체가 무한계 수열의 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 등비수열 몇 개? 무한계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열이 등비수열인 것 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 급수는 등비수열이냐, 등비수열이 등비급수냐? 자, 등비급수가 아닌 건 무조건 일반급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푸는 방법이 더 간단해져요. 우리 등비수열도 배웠지만, 자, 등비란 말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공비만 쫓아가는 거야. 무조건 공비만. 그래서 등비급수라는 게 나오면 등비급수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요 꼴이 나왔을 때, 자, 이 동그라미 역할을 하는 게 주로 공비입니다. n제곱으로 바꾼 다음. 그래서 무조건 공비만 쫓아가서 이 공비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무조건 수렴을 하고, 그리고 Sn 구할 필요 없습니다. 수렴하고 급수의 값은 무조건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돼요. 그리고 자, 공비가 요 조건을 만족 안 시키죠? 그럼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급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일반항을 찾아서 첫 번째 단계, 자, 일반항을 찾아서 첫 번째 단계 Sn 부분합 구했죠? 두 번째 단계 리미트 Sn 구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 요 값을 직접적으로 구해서 수렴한지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일반급수의 풀이 방법.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건 등비급수가 아닌 것. 근데 이제 등비급수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풀 필요가 없고 그냥 공비만 쫓아가.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 값이 되면은 얘는 무조건 수렴을 하고 그때 급수의 값은 무조건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닌 거는 무조건 발산. 그러니까 얘는 되게 단순하게 이분법화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자, 등비 수열이죠, 이게. 그럼 얼마씩 곱해지고 있느냐? 3분의 1씩 곱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 3분의 1이죠? 그럼 공비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하지? 그럼 얘는 무조건 수렴이에요. 그리고 이 등비급수 어떻게 되느냐? 자, 무조건 1 마이너스 R분의 A라고 해. 그래서 R은 공비니까 이게 공비. 그 다음에 A는 첫 번째 양 초항. 등비 수열에서 그럼 초항은 1이고 공비는 3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 해서 얘가 3분의 2니까 2분의 3 이렇게 바로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Sn 구한 다음에 리미트 Sn 구하는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없고 공비로 판단하고 무조건 급수의 값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 쉬워져요. 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2가 공비죠. 마이너스 루트 2씩 곱해지고 있죠. 그럼 얘는 이제 발산이 되겠죠. 왜?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공비라는 놈이고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면 요 사이에 공비가 있어야지 수렴을 하는데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에 있죠. 얘는 무조건 발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통 하트 모양 많이 해요. 그럼 얘는 시그마 어떻게 된다?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얼마가 되느냐? 자, 얘는 8분의 5 n제곱이죠. 더하기 얘는 8분의 7 n제곱.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 분배해 보면 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자 8분의 5의 n제곱 더하기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8분의 7의 n제곱.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꼴 나왔죠. 이런 꼴 나오면은 이게 무슨 형태라고? 등비 수열의 형태죠. 등비 수열에 무한대가 있으니까 자 요 놈이 등비 급수가 되는 거예요. 자 공비 쫓아가면 되는데 자 보통 아까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동그라미가 공비입니다. 그럼 얘는 공비가 자 R로 표현할게요. 공비가 8분의 5고 얘는 공비가 8분의 7이겠죠. 그 다음에 초항은 1 대입한 게 초항이니까 얘는 초항이 8분의 5 얘는 초항이 8분의 7이죠. 그러면 이제 공비가 전부 다 1하고 마이너스를 사이니까 이 급수도 수렴하고 요 급수도 수렴하고 그 값은 무조건 1 마이너스 8분의 5분의 8분의 5가 될 거고 더하기 얘는 1 마이너스 8분의 7분의 자 8분의 7 계산한 게 이 급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되게 쉬워요. 오히려 더 쉬워지죠. 뭐 부분합 구할 필요도 없고.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해보면 자 시그마 자 이렇게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니까 그냥 5분의 3의 n제곱으로 될 거고 자 더하기 자 요거 하트 모양 하게 되면 분모는 마이너스 5고 분자는 4의 n제곱이 되니까 이제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1-r분의 a라고 하는 게 급수의 값입니다. 급수 계산한 값 연습 한번 해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인데 일단 먼저 연습을 조금 해보고 급수.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얘는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분수 이용해서 얘는 등비급수 아니죠. 그럼 일반급수예요. 자 첫 번째 SN 구하고 두 번째 자 리미트 SN 값을 먼저 구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발산해요. 왜 발산하냐면 일반항에 여기 리미트 값 취해버리면 리미트 자 무한대로 갈 때 n-10이죠. 얘가 무조건 0이 되어야지만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해. 근데 0이 안 되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근데 당연히 무한대죠. 그러니까 무한대니까 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이라는 얘기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처럼 얘를 A하고 B로 치환해서 문제 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 자, 나왔죠? 그래서 공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공비가 무조건 계산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계산하면 되고, 자, 얘는 발산이겠죠. 왜냐면 공비가 요 놈이 공비잖아. 그리고 얘는 자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인데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동호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마이너스 5분의 6은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발산. 계산할 필요도 없고. 자 마찬가지.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니까 자 역시 얘도 알아놓읍시다. 자 이제 수렴 조건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앞에서 배웠던 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수렴해. 자, 그런데 두 번째 등비 급수는 동호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공비가 1. 그러니까 여기에 동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조심해 줘야 됩니다. 등비 수열하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조금 달라. 자, 얘는 급수가 수렴합니다. 그럼 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공비라는 놈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지만 무조건 수렴해요. 자, 그럼 얘 공비는 얼마냐? 얘 공비는 자 마이너스 2x죠.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를 계산하면
x의 범위가 이제 나오겠죠. 자, 마무리만 해봐.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얘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수렴을 합니다. 얘는 수렴을 하는데, 얘 유리화 시키는 방법이죠. 루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자, 첫 번째, 자, 유리화 시켜서 일반항을 바꾼 다음에 SN을 구하고, 두 번째는 요 놈의 극한값을 이렇게 구해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죠. 급수가 수렴하면 뭐가 된다? 자, 일반항의 극한값은 무조건 0이 된다. 요 사실을 자,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요 놈을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가 2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렴하니까 일반항이 얘죠.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자, 따라서, 자, 리미트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분의 3의 n제곱분의 a의 n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이 0이 되더라. 이걸 의미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자, 리미트 분배하게 되면 뭐가 돼? 리미트 무한대가 되었을 때 얼마분의 3의 n제곱분의 자 a의 n의 값은 1이 된다. 이제 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 앞에 자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지만은 자 여기 3의 n제곱이 있고 2의 n제곱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극한값이 0이 되겠죠? 필요 없죠. 어차피 3의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분자분모를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자 얘는 얼마가 되느냐? 자, 3의 n제곱 곱하기 n-1분의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분의 an의 자, 극한값을 구하시 문제랑 똑같아지죠. 어차피 뒤에 00이 있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서 알겠지만 자, 이건 얼마? 분자는 1이 되겠죠. 어차피 리미트 이렇게 분배될 테니까 분자는 1이 될 거고 자, 분모는 얘 자, 분모는 지수 이렇게 나오면 항상 쪼갭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3의 n제곱이 되면은 얘랑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분의 1이 될 테니까 정답은 얼마가 돼?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지수에서 배웠지만 얘는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면 지수가 이렇게 계산 형태가 되면 이거 전부 다 이걸 쪼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요령으로 많이 알아놔야 돼.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얘 A로 B로 치환하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50번에서는 자, 수원 과정이에요. 자, SN에서 S의 n-1을 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AN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공식이죠. 그럼 SN은 자, 2분의 1에 얼마? n제곱 빼기 n이 SN이고 S의 n-1이면 이 n자리에다가 n-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에 얼마? n-1의 제곱 빼기 n-1 요 놈을 계산한 게 AN이야. 그래서 자 얘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서 AN 값 구하고 그 다음에 분모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얘는 100% 뭘 이용하는 거다? 부분분수 이용하는 겁니다. 부분분수. 힌트만 줄게요. 힌트만 줄 테니까 만약에 계산이 안 되면 자, 꼭 수업 시간에 질문하도록 아마 부분분수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AN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어렵네. 얘도 좀 어려운 문제고 얘는 자 얘도 조금 어렵기는 한데 자 얘도 이제 계산이 좀 조금 난해해요. 자 첫째 항이 A야. 잠깐만 조금 쉬운 거부터 먼저
그리고 이제 얘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트 모양 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그마 분배가 되게 되면 우리 하트 모양 할 수, 얘는 풀 수 있겠다. 54번까지 일단 먼저 풀어보고 연습이 좀 되면은 51, 자 52, 53번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일단 먼저 연습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격적인 활용이네. 도형 문제니까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합시다.